톰과 제리, 우리 YS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님과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한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지금 차 소장님 네. 어떻게 좀 이번 주 재미 보셨어요? 저는 거의 무주식이기 때문에 그냥 더운데 그냥 더위에 축 늘어져 가지고 맥을 못 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무주식이거나 그 제가 또 좋아하는 주식들이 이번 주 최근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네.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주식인 이유 중에 하나도 완벽한 무주식은 아닌데 표현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무주식을 하는 게 별로 매력적인 가격대 제가 관심 종목들은 별로 없어요. 온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특별히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으니까 이거 뭐 오르는 모멘텀에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네. 빠지는 것을 기다리자니 감나무 밑에서 떨어질 듯 감은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빤스바람에 에어컨 밑에 그냥 컨덴서로 누워 있습니다. 예. 많이 누워 쓰셨나 보네요. 예, 좀 많이 아니, 누워 있어. 머리가 좀 눌렸나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일 재미 보셨던 종목이 궁금해요. 저는 알려주실 수 카카오. 있을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카카오 호 13만 원에 사가지고요. 제가 그냥 저 혼자 산 게 아니고 SNS에 다 밝혔고 네. 방송에서도 얘기해가지고 네. 재미를 좀 봤죠. 재미를 좀 보셨다. 예. 아무도 카카오 관심 뭐 소장님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때 카카오를 얘기해가지고 지금은 그때만큼 그때 그 카카오만큼 확 땡기는 종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 지금 땡기는 건 없습니다. 이상한데요? 지금 우리 톰 대표님은 톰이란다. 우리 제리 김민수 대표님은 너무 많이 눈에 들어오시나 봐. 땡기는 게 솔직히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예. 제 마음에 든 솔직히 돈이 모자라다고 살짝 판단이 들 정도로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싶고.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덕분에 오늘 저녁 잘 먹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그냥 개인적으로 좀 오래 갖고 있었던 소재 업종이 세 종목이 있는데 두 종목 다 신고가고요. 한 종목은 상한가가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뭐 지수는 그 갇혀 있어서 재미가 없다라는 쪽으로는 해놓고 지수는 재미없다. 네. 그리고 일단 빠르게 종목 중심으로 모멘텀이 계속 가해지는 시장이다라는 쪽인데 아마 실적 발표 시즌이죠. 네. 네. 여기서 실적 발표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가 네. 대형주에 대한 실적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맞아요. 예. 오늘 네.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미리 땡겨온 것들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형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시세를 확 땡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의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시각들을 약간 좀 놓치고 있었다. 우리는 중소형주에 대한 시각을 네, 놓치고 있었다. 네, 다 대형주만 보고 있고 거기서 흐름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거기서 나오고 있는 하단부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실적이 좋은데 네. 이쪽을 잘 못 챙겼다라는 반성도 나오지 않나. 쪽에서 시세가 이런 걸 반영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다음 주에도 또 대거 실적 발표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야 될 건 여전히 중소형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아이디가 좀 길어서 잘 못 읽겠는데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무슨 일이 지금 차트 보니까 뭐 화끈한데. 엄청나죠? 예, 네. 뭐가 있어요 여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이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미얀마 가스전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 실적을 견인해 왔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얀마 가스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가스전 써먹을 때로 거의 다 써먹었어요. 상사죠, 상사. 이제 그런데 이제 상사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철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거가 수익이 이번에 좀 대규모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더라? 하여튼 뭐 몇 가지 하는 일들이 이게 좀 해가지고 실적들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올 봄에 포스코 그룹이 환골탈퇴할 거다라고 얘기한 점이 있는데,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뭐 진짜 고철 녹여가지고 고철이 아니구나 철강석 녹여가지고 철 만드는 그런 이미지에서 이제는 뭐 소재단이라든지 네. 친환경 뭐 이런 쪽으로 되니까 자회사들이 정말 똘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이번에
미얀마 사태가 상당히 또 길어지다 보니까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발목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오다가 네. 실적 딱 발표한 거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세도 폭발하는데 그러면 이제 상사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 관련된 변화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예. 그중에서 이제 LX 인터내셔널 예전에 LG 상사입니다. 이쪽도 변화 요인들이 상당히 크죠. 네. 특히 거기 판토스 같은 경우도 조금 얘기 막 해도 되나요? 또 네.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그걸 안 하면 우리 뭐 김 대표님은 말문이 막히시는 분이니까. 네, 네. 마이크 끄지 말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쪽도 당연히 운송업체다 보니까 이번에 운임 증가에 대한 가장 큰 또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또 많이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마 실적 발표할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상사 쪽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챙기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LX 인터내셔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네. 그래요. 한번 저기 우리 김 대표님 매주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네. 그거 주간 시황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이번 주 7월 4주 휴가철. 네. 이다 보니까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포맥스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휴가 안 예. 가세요? 못 갑니다. 네, 소장님이 저 못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가 휴가지로 생각하고, 네, 이진우 소장님과 톰 소장님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동향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뭐 다 지난 거니까 뭐라고 특별히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이 좀 선전하고 있다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고요. 제일 위에 파란 게 코스닥이죠. 예. 네, 이게 저 아래쪽이 약간 비슷한 색깔이 저기 유로스톡스고. 네, 제일 밑에 좀 처지는 것 두 그룹이 중국, 유럽 이쪽이 오케이, 네. 보여지고 있고, 중국은 이따 2부에서 네. 조영찬 소장님하고 박승찬 교수님하고 중국 한번 제대로 한번 짚어보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코스피가 딱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좀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 플랫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처졌는데 큰 힘은 없고 예. 그런 상황 쪽에서 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코스닥이다. 네. 하반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듯이 중소형주 네, 이 네. 흐름은 계속 재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함께 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그냥 지수는 코스피 쪽에서 쌍바닥 찍고 반등 흐름들 확인이 됐는데 여전히 뭐 수급적으로는 살짝 바뀌고 있는 게 연기금 쪽이 조금 좀 변할까 싶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수급 그냥 그렇고요. 예. 또 주목할 건 코스닥이죠. 지금 보게 되면 개인들이 쭉 해서 사가는데 이를 또 열심히 쫓아가는 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코스닥 수급들이 좋아지고 있죠. 7월달 들어서. 게다가 연기금도 받쳐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은 기관이 이렇게 된 상황의 코스닥 시장을 그냥 놔둘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본격적인 참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앞으로 숙제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종목별로 움직이는 흐름들 쪽에서 기조는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의 관심이 조금씩 높아졌다. 이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예탁금과 신용잔고 보게 되면 그냥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탁금도 중요한 게 보다 보니까 한 65조, 70조에게를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개인들이 사도 아직도 65조, 70조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대기할 수 있는 자금들은 충분히 남아 있는데 그 말은 예. 주식 산 거를 뭐 좀 빠진다 싶으면 뭐 1조는 가볍게 사버리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식을 사면은 고객 예탁하면서는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새 돈이 또 또 들어왔다는 들어오는 얘기네. 겁니다. 예. 이게 되게 신기한 현상이 아닌가.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고객 예탁금이라고 별도로 어디서 찍어내는 돈이 있나? 그런가 봅니다. 따로 마크를 찍나 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연루만 들어와야 돼? 뭐 이렇게 되나 본데요.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뭐 신용잔고는 뭐 그대로고요. 거기서 큰 변화 없고 네. 이제 중요한 게 다음 주 월화가 카카오뱅크 IPO가 이제 청약이 들어오죠. 여기서 이제 작은 변화는 또 조금씩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흐름 봐서는 또 많이 들어오겠죠. 그 흐름들도 한번 다음 주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업종별 동향을 보게 되면 4주째 7월달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개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쪽은 요게 지금 우리 일주일 동안입니까? 7월 들어서 7월입니다. 7월 들어서 7월 4주, 누적입니다. 4주 동안. 네. 4주 동안 누적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네. 거고요. 그랬을 때 여전히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쪽에 대한 사락은 여전한 가운데 지금 또 외국인들 쪽의 변화가 철강주 매수가 이번 주부터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대한 매수가 좀 더 늘어나면서 바뀌고 있고
통신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통신주 쪽은 뭐 아직 뭐 모르겠습니다. KT 빼고는 SK텔레콤은 좀 별로더라고요. 네, 그런 변화가 있는데 기관 쪽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건설주가 변화 들어오고 있고 철강금속 같이 외국 기관. 근데 딱 보게 되면 주가가 안 가고 밀리면은 항상 얘기 나오는 게 피크아웃 이 얘기죠. 근데 지금 최근 동향 보게 되면 피크아웃 노노 이러고 있죠. 포스코 실적 발표하는데 3, 4분기에 대한 자신감들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네. 지금 그 부분을 좀 떨쳐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게 눈길이 가고 있고 기관은 음식료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폭은 크지 않은데 지금 한 지난주부터 살짝 들어오는 쪽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네. 연기금 의약품 쪽 또 매수가 들어오는데 의약품 의료정밀 이쪽이 코스피 쪽에서 들어오는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 뭐 뚜렷한 의미 있는 정도의 그건 아니고.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번 주 특징적인 섹터 종목을 이걸 정리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종목별로 더 많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일단 그래도 섹터별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의외로 미용기기 쪽 강합니다. 지금 미용기기. 네, LG생활건강은 실적 그렇게 괜찮게 비슷하게 발표해놓고 주가는 확 밀어버리고 오히려 미용기기 쪽이 조금 더 탄탄한 모습들이고요.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뭐 루트로닉. 미용기기라면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데기 같은 거. 그거는 좀 너무 표현이 그게 딱 적나라한 표현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 갖고 네. 입이 꿈찔꿈찔하다가 너무 없어 보여 가지고 내가 네, 그거는 이발기기 아닐까요? 저희 표현으로는. 아, 그래요. 근데 네. 주름 제거하고 여드름 제거하고 뭐 이런 거 관리하는 게 고주파로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특히 이제 임용기기의 특징적인 점은 장비를 팔기도 하는데 네. 장비 외에 소모품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런 쪽이 네. 이제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그 추세 흐름들 꾸준하게 올라가는 쪽이 이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섹터다라는 쪽에서 일단 눈길은 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실적 변화 특히 이게 보통 보다 보니까 해외 쪽에 대한 매출 흐름들이 더 확대가 되는 게 가장 특이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수유료기기도 또 이번에 계속 좋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했던가 그래서 일단 뺐습니다. 뺐어요. 네, 네.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이런 종목들 외국인들 매수 꾸준히 들어오면서 미용과 관련된 성형과 관련된 우리 것들이 부처스 나이프님은 재밌게 해석하시네. 놀러 못 가니까 지금 요새 네, 그냥 다들 피부과로 가는 거 아니냐. 거기가 휴가지죠. 아, 예. 글쎄 여름 휴가는 피부과 성형외과로 뭐 이렇게 쓰고 계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철강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포스코 동국제약인데 뭐 LG전자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월풀을 넘어갔다면서요 가전 쪽이. 네, 그러면 가전 쪽이 그 정도로 잘 나가게 되면 물론 하반기가 어떻게 되느냐 흐름은 있는데 가전에 많이 들어가는 게 모터죠. 예. 네, 그리고 또 컬러 강판. 그러면 또 철강 쪽도 영향을 같이 받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실적 잘난 LG전자 주가는 거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최근에 흐름 보게 되면은 수급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끌면서 이제 약간 터닝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LG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가전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마그나와 합작사를 통한 전장 부품 쪽을 더 노리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은 들고 있는데 뚜껑은 조금 더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잠깐만 네. 우리 저기 차 소장님께 네. 차 소장님도 이래저래 방송 많이 하시면서 과연 네.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도 어떻게 뭐 제시될는지 한번 봅시다라고 우리가 같이들 얘기 많이 하는데 예. 네. 솔직히 그거 네. 주가하고 별 상관없어 보이던데 제가 봐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실적 좋다고 가는 게 아니던데 지금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부분들? 통상적으로는 그게 이론이고 통상적으로 길게 봐서는 그게 맞죠. 예. 돈 잘 버는 회사, 실적 좋은 그렇죠. 회사가 예. 주가가 오르는 게 예.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포인트를 정확히 저도 잘 찍으셨다고 보는 게 우리가 가이던스라는 걸 증권사에서 이제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 가이던스 이꼬로 주가가 먼저 선반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문에 사서 유세 팔아라는 저건 나온 것처럼 김인수 대표가 아까 서두에 좋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삼성전자를 아직 뭐 잠정 실적이고 다음 주에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오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네. 일단 뭐 이런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나와 있었던 상황에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건 가이던스가 안 나온 중소형주들이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랄프 렌저가 그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라고는 책에 또 그렇게 썼거든요. 결국 그분이 이제 중소형주를 이제 사랑하시는 네. 투자자인데 그분 같은 경우 증권사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중소기업이 더 오히려 투자하기 좋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또 대형주 중심으로도 보면 한국주성해양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더 실적을 밀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했었던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해버리고 우리는 앞으로 다 털어버리고 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는 호재가 된 것처럼 역설적으로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호실적들이 나온 것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호실적이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별 반영 못하고 오히려 지금 올라간 효성이라든지 포스코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를 훨씬 상회하고 미래 직지도 상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맞춰진 지금 장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우리 채팅방에 싱솔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기저효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렇죠. 앞으로는 기저효과가 반대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역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역기저효과가 예, 예.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 그 얘기도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는 뭐 시간 싸움에 들어간 거죠. 지금 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목을 지금 미국도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또 기대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FOMC 회의 다음 주에 있는데 거기서는 별 얘기 안 나온다 하더라도 9월달 FOMC 회의에서는 뭔가 조금 완화된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만 이러한 탄력들을 이어가지 지금 스탠스에서 변화가 없으면 금리 인상하는 시기는 고정돼 있고 경기는 조금 조정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조금 증시는 변동성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말씀 나온 거 보니 말씀 난 김에 어제 안 그래도 네. 저 뭐야 22 통화정책회의 대충 보니 금리 동결. 이 라가르트 총재는 한마디로 그거도만 금리 절대 안 올리니까 예. 아무 걱정하지 마. 뭐 이거도만요. 그 얘기를 갖다가 뭘 그렇게 두 번 세 번 강조를 했죠. 네. 강조 초강조. 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 쪽에서 뭐 지금 얘기 뭐 금리 뭐 10년물 국채 금리 뭐 저미까지 내려갔다가 네. 물론 이제 수요 공급 논리도 있겠죠. 네. 그러던 쪽이긴 하다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입장들 다 생각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뷰는 9월달에 본격적으로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쪽이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네. 이런 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늦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부채 한도 관련된 협상들이 얼만큼 또 잘 넘어가서 흐름들을 나오느냐라는 부분들도 아직까지 숙제이긴 하겠지만은 지금 미국 입장 쪽에서는 당장 금리의 변화나 어떤 유동성의 변화를 올려서 지금 나오고 있는 후폭풍을 제어하겠다라는 의도가 아직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흐름을 생각보다 좀 더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 대해서 뭐 금리 인상 스케줄이 예정돼 있다든가 네. 아니면 이런 쪽으로 보기보다는 좀 유동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거는 기어이 물어봐야겠는데 네. 월화 미국하고 유럽하고 왜 그렇게 빠졌고 수목금은 왜 그렇게 올랐어요? 이유 아세요? 두 분 혹시 왜 빠지고 왜 올랐는지? 일단 뭐 지금 앞서 얘기드렸던 월화는 또 분위기 엄청 안 좋았거든. 네.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제 기억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지난 월화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딱 그겁니다.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 네. 금리가 그러니까 월화 때 가장 많이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 나왔었죠. 그때는 국채 수익률 금리가 너무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리가 장단기 금리 차도 확 떨어지고 있고. 김 대표님. 네. 제리. 예. 우리 한 달 전에는 미국채 수익률 떨어지니까 금리가 낮아져서 성장주 기술주들 지금 버는 건 별로 없어도 나중에 벌 수 있는 거 미래 현금 흐름 갖다가 할인율이 낮아져서 성장주 기술주가 올랐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올랐어요. 그렇게 맨날 시황 얘기를 네. 그랬다고. 그래서 그때는 금리 떨어지는 게 좋다며. 그렇죠. 그까지 왜 금리 떨어졌다고 왜 장이 빠져? 그 기자들한테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슈였다. 진짜 그날 네. 그때 주초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증권가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오고 경기는 경기대로 아작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떠오르면서 이제 어느 누가 이제 한 분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딱 쓰는 순간 그게 붙여넣기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자자자 되고 이거 그럴듯하네. 예, 쭉쭉쭉 이제 쓴 거죠 이제. 그러면 저 뭐야? 예. 근데 채권자인들은 주식이 빠져서 또 금리가 낮아졌다는데 그래서 안전자산 주식 채권 사다가 보니까 금리 또 낮아졌다는데 서로 쳐다보고 놀래고 있네.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오스인데. 카오스. 그러니까 네, 이런 구간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솔직히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락하는 거 보셨습니까? 진짜 뭐 미쳤죠. 저는 처음 봤습니다. 무슨 멀티기 하듯이 미국 10년물짜리 금리가 4% 5%. 예. 와 그렇게 무겁다. 가끔씩 인베스팅닷컴 보고 있으면은 프랑스 국채 유럽 쪽 애들은 하루에 40% 넘게 움직여요. 퍼센트로. 하도 마이너스 0. 얼마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참 갈피를 못 잡는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포인트를 그쪽에 잡고 경기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포인트를 맞추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주식 팔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주식 잘못 갖고 있다가 또 무슨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순간은 매도 클릭 가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월요일 화요일 딱 끝나고 바로는 또 수목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네, 그대로 쭉 들어오죠. 올라가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오히려 그 월화의 낙폭을 더 올라가. 그렇죠. 낙폭보다 더 올라버렸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어제 외국인들 선물 매수 동향 보셨습니까, 소장님? 네. 장중에 2만 개가 넘어갔습니다. 2만 개, 2만 1,000개. 그거 뭐 기존에 매도 쳤던 거 환매했다는 말도 있던데. 딱 계산해 보니까 딱 그렇습니다. 딱 그 정도 수치인데 그럼 왜 하루에 이렇게 급하게 다 매수를 말아 올렸을까요? 다 정리하고 매수 포지션으로 오른다고 본 건가? 저도 이제 그게 이제 해당입니다.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실컷 매도 쳐놨다가 이산이 아닌가비 한 거야? 걔들이? 그 쭉 매도로 쭉 깔고 가다가 매도로 쭉 오다가 하루 만에 확 다 돌렸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쪽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다음 주에 이제 저희 삼성전자부터 본실적들 중요한 회사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포석을 또 그러니까 일단 매도는 거두자. 매도는 접자. 네. 이런 쪽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 싶으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번 나왔으면 현물이 매수로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동안 깔렸던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로 들어오든가 이런 식의 변화가 다음 주에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만 이거는 뭐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거시적인 지표나 흐름들은 막 이렇게 난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는 너희들은 그래라. 나는 내 종목들 실적과 흐름들을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경향이 뚜렷한 게 이번 주다 보니까 매매는 저희 입장에서도 계속 종목은 보는데 시장은 또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헛갈리는 거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월화 빠질 때는 아닌 게 아니라 김 대표님 말씀 맞다나 시황을 들여다보면은 뭐 미국의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스태그플레이션 운운하면서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이게 또 경기 회복세였다가 뭐가 할 것인가 이랬는데 그 다음날 또 오르니까 델타 변이는 별거 아니라는 어떤 시장의 인식. 독감이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어떤 뭐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시장을 지금 읽어내기에는 우리가 아는 지금 뭐 환율도 지금 뭐 1,15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외국인들이 또 지금 들어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내 입장에서 보면 어제 오늘 물론 어제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 들어왔고 오늘은 이제 코스닥 들어왔는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라는 거죠. 그런 것도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진짜 원유 재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원유 재고가 그렇게 시장에서는 원유 재고 많이 줄 거로 봤는데 그거보다 몇 배나 더 늘었다는데도 유가가 4% 올라. 이러면 트레이딩 못해요. 그러니까 그 김민수 대표가 정확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만 보고 그런 이론을 적용을 시키면 오히려 더 똑똑할수록 그런 거에 빠삭할수록 오히려 증시가 더 겁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보고 진짜 뭐 환율 안 쳐보고 금리 안 쳐보는 입장에서 그냥 종목 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쳐보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런 지금은 근데 이러한 것들 속에서도 기존은 장은 내주지 않겠다. 쉽게 내주지 않겠다. 국내 시장만 해도 고객 입탁금 68조 대 평균 꾸준히 진짜 뭐 1조씩 사도 1조씩 들어오는 당일 들어오고 있고 미국도 뭐 포항이 돌던 뭐가 돌던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김인수 대표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장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서요. 예? 이제서요. 제가 아니 오늘 밥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아, 내가 예. 오늘까지는 내가 칭찬을 하고 예. 다음 불안한데요. 주에는 또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예. 지금 채팅방에서도 자꾸 이렇게 LG화학이 언급되고 있는데 자 BBIG가 시즌 2가 온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BBIG 쪽에서 한정된 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딱 G랑 그렇지. 예. 네 B. 그러니까 B가 바이오가 아니라 배터리죠. 예. 배터리랑 게임 이쪽을 포커스를 맞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BBIG에서 배터리 B하고 게임의 G지. 네, 네. 바이오나 인터넷은 그까지는 아니다. 바이오는 솔직히 바이오도 종목별로 좀 다릅니다. 쉽게 가만히 말씀드리면 보면 우리 네. 김 대표도 네. 바이오는 별 자신 없어 하시는 것 같아. 저는 정신없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저 그래도 좀 업력 있으신 분들 같은 글쎄. 경우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네. 숫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숫자가. 네. 제가 뭘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단순하게 임상 이상 실험 해보겠으니까 3상 때 기술 이전해서 돈 이만큼 벌 거예요. 오케이 매수죠. 이렇게 못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해봐. 좋아요. 잠 안 와요. 그러고 잠 안 온다고요? 잠안 와요. 예, 계속 그거 보고 있고 관련 기사 검색하다 보면 뭐 약학 이게 뭐 의사들이겠네 이러다가요. 예. 근데 또 보니까 요즘에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또 요즘에 엄청 핫합니다. 그 한때 또 오늘 밀리지 않았어요? 오늘 장중에는 약간 밀렸는데 여전히 저 위에 대롱대롱 이러고 있는데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 종목을 지배하는 재료는 뭐예요? 예전에 옛날부터 회사가 춤을 추던데. RNL 바이오라고 혹시 아십니까? RNA 바이오? 네, RNL 바이오라고 RNL? 네, RNA? RNA였나? 예, 하여튼 그 지점이 대체 사거리에도 있었습니다. 딱 있어서 거기도 환자들 모집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아직 기억에. 예. 그리고 그 회사가 제가 기억나는 게 캔커피도 팔았고요. 네, 그 회사 자회사가 저 충북 어디 가게 되면 예전에 그 세종대왕께서 그 눈 때문에 하여튼 거기가 어디죠 지역이? 온천수 수안보. 수안보 밑에라고 얘기하던데. 세종대왕 안질 치료하러 가셨던. 예. 거기다도 공장 크게 짓고 그랬었거든요. 그 회사가 이제 무너진 게 쉽게 말씀드리면 줄기세포 쪽인데. 예. 지금 그래도 뭐 일본 쪽으로는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규정해서 뭐 의사협회와 함께 뭐 되게 충돌하다 보니까 의사협회 뭐 이런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랬는데 중요한 게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일본은 인정하는데 왜 우리는 뭐 인정 못하냐 이런 쪽에서의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또 하나가 뭐 차바이오텍도 연결됐는데 예. 이런 스토리를 그 초정리. 초정님 맞습니다. 예, 초정님. 라이브 하니까 이런 예. 재미가 있네. 네, 바로 알려주시네. 광천수. 네, 맞아요. 그리고 광천수. 예. 최정리 그게 생각이 안 광천수. 나서. 네. 근데 지금 네. 숫자 얘기하니까 카오스님 그러시네. 숫자 안 넣는 메타버스 겁나 잘 오르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메타버스도 못 건드리시겠네 우리 김 대표님은. 네, 죄송합니다. 건드렸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 바이오는 숫자가 안 주식을 나와서 앞뒤로 하십니까? 그냥 내가 땡기는 걸로 하시니. 옆 앞으로 합니다. 옆 앞으로.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숫자라는 얘기는 시장의 관심도라는 숫자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건 개인의 관심도지. 그렇죠. 시장의 관심도가 아니라. 네. 제가 그래서 어렵게 지금 요즘에 핫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아시는 그걸 분이 건드리셨어? 그것도 매매를 했었죠. 했었는데 예. 거기 또 관련된 분한테 또 지인이 한다고 그래서 또 통화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 분위기는 딱 그렇습니다. 뭐죠? 자기들끼리는 직원들이 예. 우리가 메타버스 하는 회사래. 이렇게. 그 얘기를 지금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는. 예?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 실적 구조는요, 그냥,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특수효과 만들면서, 인력 구조 가지고, 그러니까 인력비 가지고 싸움하는 회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다 보니까, 와, 시장이 많이 가긴 많이 갔구나. 한참 저 앞을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얘기를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벤처 1세대. 네. 벤처 1세대 제 CEO 출신인데 그때 이제 뭐 벌써 그가 한번 해먹고 네. 그때 우양부양 해문 돈으로 평생 그냥 이렇게 새로운 기술입니까? 아니 팔자 좋게 사는 양반인데 네. 하는 얘기가 그때는 참 진짜 신기했어. 우리 회사 주식을 매일 상한가로 막 띄워주는데
그때 6%대. 어? 6%대. 아, 그래,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아, 그 얘기는 진짜 대박이다. 우리 회사가 메타버스 회사래? 바로 제 전화로 들었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그리고 한 번 더 가고 그 다음 날 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구나. 네, 시장이 오늘 막 컨셉을 이래 갑시다. 더운 날. 네. 뭐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시장 갖고 왜 그렇죠. 그래요라고 또 서로 따지지 말고 이렇게 가입시다. 네. 가는데 네. 그러면 차 소장님, 예. 우리 김 대표님 잠시 휴식 시간 드릴게요. 네. 카카오뱅크 IPO 예. 뱅크 월요일 화요일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예. 여는 또 돈이 얼마 몰려요 지금. 지금 뭐 기관들은 몇 조? 240조? 2,400조 아니에요? 2,400조. 240조하고 2,400조는 다르죠 사이즈가. 예. 네. 2,400조도 그건 뭐 그냥 서류상에 써낸 거니까. 뭐 39,000원 공모. 뭐야 하는 김에 한 2경 몰리지 왜? 뭐 공 하나 더 붙여서. 아니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몰렸다는데. 글쎄요, 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예. 돈 돼요. IPO 금년에 전부 뭐 따상 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카카오뱅크하고 페이랑 같이 상장하려고 그랬어요. 페이랑 비슷한 시기에. 예. 비슷한 시기에. 예. 물 들어올 때 노졌는구나 전부. 네, 그러니까 그 저거는 7월 말이고 8월 중순에 하려고 그랬는데 네. 금강원에서 페이는 뒤로 밀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소장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가치를 평가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본질 가치를 평가한 게 아니라 그러면? 상대 가치를 하는데 상대 가치. 예. 그 우리나라는 피어 그룹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용주의 본질 가치를 따져야 차용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차영주를 갖다가 강호동이하고 비교해요? 아니 강호동이 아니라 김인수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가 되는 거죠. 기분 안 좋은데요? 아니 근데 그런 것처럼 카카오뱅크는 해외 그러니까 국내 은행들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해외 플랫폼 업체들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높은 밸류를 받았고 카카오페이는 그런 방식을 여태껏 했던 관행적인 방식을 안 따르고 우리가 전체적인 매출 구조를 봐가지고 네. 따지겠다라고 하니까 금감원에서 놀란 거예요. 자기네들이 여태껏 보지 못한 평가 방식이니까. 그래서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라야 4분기 때 페이는 하는데 카카오 측에서도 보면 뱅크하고 페이하고 바로 하는 것보다는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뱅크하고 페이는 4분기 때 하던 내년에 하던 뭐 이거는 오히려 자금 유치엔 좋은데 뱅크가 그러면 과연 39,000원 들어가서 먹잘 것이 있겠는가? 라는 거죠. 공고가 39,000원. 39,000원. 18조 5천억입니다. 네. 시총이. 시총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청약하시라고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청약은 하시겠죠. 그러면 상장돼서 매매하라고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저는 청약은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장된 아니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이 IPO 청약 이쪽이야. 예. 뭐 발품 파는 거에 비해서 별로 몇 주 안 나와서 그동안에 별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만 네. 일단 받기만 받으면 이거는 뭐 거의 준 로또니까 예, 맞습니다. 당일날 무조건 털면은 당일날은 무조건 먹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이제 뭐 따상이라는 뭐 신조어가 갑자기 예, 부터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크래프톤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뭐 그 전부터 따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날 추격 매수는 자제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좀 견해가 다르신가 봐. 아닙니다. 뭐 저는 올해 작년부터도 그랬고요. IPO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냥 싸고 좋은 종목들 많은데 그걸 왜 굳이 거기다가 발품까지 팔아가면서 예, 술까지 사가면서 그러면서 뭐 샌드위치 먹어가면서. 여기다가 돈 다 나가지고 여기도 뭐 그러면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보통 했기 그래 때문에. 되면 돈이 며칠 묶여요. 그때 요즘은 3일 묶입니다. 네, 3일 네, 묶여? 네. 예전보다 많이 짧아졌죠. 네, 짧아졌어요.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차라리 그러면 진짜 사고 싶으시면은 나온 다음에 기다리다가 보면은 한번 쭉 올라가다가 다시 쭉 내려가죠. 떨어지죠. 네. 오버인시 때문에. 네. 그러다가 될 놈은 여기 전고점 돌파합니다. 첫 번째가 하이브, 두 번째가 SKI 테크놀로지. 예. 이런 거 보시면은 살 기회 충분히 줍니다. 나중에 조금 기다리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거기서 일단 물리지 말자가 최고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김킴님이 멘트 저렴하다고 그러시네. 우리 좀 멘트를 조금 이렇게 네. 아, 우아하게. 근데 원색적인 게 낫지 않습니까? 직설적인 게 오늘 방송 좋은데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술도 먹는데 뭐 아무튼 그래요? 그렇고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네. 김민수 대표가 정확히 지적한 게
상장했던 게 보통 관행적으로 보면 저 증권가에선 그래요. 상장 보통 이제 그 증권회사 직원들은 거의 공모 안 하니까 그 주식을 사고 싶으면 상장된 다음에 한두 달 있다 사라. 적게는 3개월 있다 사라. 이게 제가 그 고참들한테 교육받았던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결국 보호예수죠. 지금 우리가 얘기해서 빠졌던 게 그러면 39,000원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락은 어떻게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락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 상태에서는 이 지분들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그 기관들하고 새로 공모할 때 산 기관들하고 부딪히니까 예. 기존에 샀던 기관들한테 일정 기간 동안 못 팔도록 확약서를 받아놓은 거죠. 이게 락이죠. 이게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 6개월, 1년 이렇게 네.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물량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걸 좀 체크를 어떻게 우리 투자분들이 그걸 하시겠어요? 그걸 아니 그 인터넷 써보시면 다 바로 나옵니다. 나와요. 네. 인터넷 요즘 포털 사이트에 잘 정리를 나옵니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 인터넷 체크하실 분들 없으세요? 1시간 50분짜리 또 5분으로 요약해달라는 분들이 태반인데 그걸 어느 세월이 인터넷 그냥 이런 데 딱 얘기를 해 주시라고. 태반하니까 태반 주사를 제가 주는데 아 정말 좋아요. 필요해보기 태반 주사가. 아니 아닌 말로 한참 이렇게 추적하다가 요새 안 들다 본 지 오래됐는데 쿠팡은 왜 됐어요? 쿠팡 공모가 대비. 지금 많이 떨어지네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쿠팡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했다가 해보셨어요? 예, 네. 해봤다가 지금은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때 잠깐 올라가다 지금 쭉 처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은 못 쳐봤습니다. 근데 쿠팡이 하도 또 말이 많은 상황 쪽에서 지금 또 시장에서는 이제 쿠팡처럼 될 거보다도 쿠팡이 갔던 길처럼 뭐 이제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체들이 또 여러 가지 변신하는 거를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요즘에 잘 움직이는 쪽이 하나가 인터파크. 예, 이쪽도 움직이고 있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한 이제 지금 이마트가 신세계. 야, 이마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쪽의 변화, 신세계와 이마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커머스 관련된 쪽에서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커머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해외에 있는 것만큼 이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서 특히 이번에 야놀자에서 소프트뱅크가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네. 막 나오니까 예. 재밌네. 예. 야놀자에서 2조 원 가까이 이제 자금 받아다 보니까 야놀자가 이제 지금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도면 우리 이제 여행 관련된 플랫폼 업체야. 근데 돈을 뒤에 딱 안겨주니까 이제 여행사 될 만한 거 한번 인수해볼까? 그러면서 지금 막 손을 뻗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또 들썩거리고 있죠. 네. 우리 김우정님이 김문수 대표님 안 해보신 게 없군요. 이러시는데. 저- 그럼 코인도 하셨어요? 코인도 해봤죠? 아 지금 하고 계셔? 안 합니다. 네, 딱 보고 코인은 몇 프로 먹고 나오셨어요? 코인도 먹고 나왔죠. 예, 그냥 아시지 않습니까? 이 트레이더의 입장은 한번 다 해본다. 네, 다 해보고 이제 보통 보면 코인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빠졌을 때 잠깐 들어가서 주말 사이에 그냥 잠깐 뭐 하고 바로 빠지는 거. 그리고 쌓아놨다가 제 딸의 아이패드 사줬고 네, 이런 정도로밖에 안 쓰는 거고요. 여기에다 내가 한번 네. 이런 질문하면 기분 나쁘시죠? 코인을 투자하실 때 투자 철학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여쭙는다면. 투자 철학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네, 많이 빠진 거. 아 네, 많이 빠진 저희 거. 보통 보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지점들. 이때는 그냥 일주일에 자기 전에 한 번쯤은 봅니다. 보아서 이제 차트를 봤다가 이 정도쯤 되겠지 하고 이렇게 쭉 걸어놓습니다. 그중에서 걸립니다. 걸리면은 그 다음 날쯤에서 다시 어느 정도 적정 가격 때 쭉 걸어놓습니다. 주식도 그렇게 하시죠? 안 합니다. 주식도 그렇게 하시죠? 주식은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더 적극 아니 쭉 보고 한 뭐 20% 정도 빠지면 걸어놓고 그렇게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 가격을 제가 이 정도쯤은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가격대를 일단 먼저 알아놓고 거기서 이제 걸어놓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되게 분할 매수 좋아하는데 매도는 그냥 칼같이 합니다. 매도는 칼같이. 예. 매수 효과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 네. 그냥 그렇게 합니다. 예. 매수는 매수는 대놓고 파는 게 아니고 네.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네. 때리면서도 네,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싶으면 그냥 바로 정리합니다. 이 정도까지 먹었으면 손해보면 계속 가져가야죠. 자 오늘 우리 작가님하고 우리 PD님이 이 썸네일을 갖다가 어그로를 끄셨어. 네. 네? 썸네일을 너무 자극적으로 올리셨더라고. 네. 이 와중에 굳이 한 종목만 담을 수 있다면 네. 이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이런 어그로 끄는 썸네일. 네. 아 그래도 오늘도 그래도 이 금요일 이
폭염이 있는 이 저녁에 그래도 2,600명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도 밥값을 해야죠.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우리가 무슨 그렇다고 리딩방도 아니지만 썸네일 값은 해야지.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네. 아까 우리 김 대표께서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수급 동향 보여주면서 그러기도 하고 저는 뭐 맨날 차트는 체크하니까 코스닥은 코스피에 잘 가기는 하는데 위클리를 봐도 그렇고 데일리를 봐도 그렇고 위클리는 큼직하게 데일리는 또 최근 한 2주 사이에 자그만하게 이게 상승 쐐기형이 나와. 지난 비트코인에서 나왔던 고점은 고점대로 올라가고 저점은 저점대로 올라가는 요 빼쪽한 요거 이거 다이애곤을 웨지 요거 안 좋거든. 난 그래서 코스닥은 사실 조금은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어요. 약간 끝물 냄새가 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열려면 이제 그냥 이게 기울기가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죠. 그냥 지금 같은 이런 식의 고점은 고점대로 저점대로 올라가는 여기 선이 꺼지는 걸 위에 선을 갖다 열고 그냥 한번 시세가 나와주면은 인정하겠는데 안 그렇다면 좀 찝찝하긴 합니다만 이 와중에도 그리고 지수와 종목이 또 이제 차별화된 이 와중에도 그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나 개인적으로라도 지금 이 조금은 깝깝한 이 와중에 뭘 제일 주목하고 계신지 우리 김 대표님 먼저 말씀드릴까?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래요. 예. 왜 저는 먼저 또 종목 빼기실까봐? 아니요, 제 종목은 김 대표는 안 사요. 사라고 그래도 안 사요. 고사를 지내도 안 살 텐데 뭐. 저는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다. 아 그래. 예, 그래요. 물러설 때 다 물러섰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충당금을 많이 잡았거든요. 이번 9천억 적자 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적자 낼 것들은 지금 증권사에서 빅백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빅백스는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떨어버리는 거고 그거는 이미 3년 전에 했고요. 이번에는 충당금을 대규모 잡았다라는 거죠. 빅백스와는 좀 다릅니다. 충당금을 잡았기 때문에 그 빅베스의 개념이 뭐죠? 그러니까 빅백스는 보통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아니면 회사가 어떤 변화를 할 때 그동안에 앞서 있었던 부실들을 다 갖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다 떨어버린다. 네, 회계를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충당금을 잡아놨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2천억 적자 나나 3천억 적자 나나 비슷한 거죠. 3천억 적자를 밀어버리고 2천억 날 거를 그동안 잡아놨던 우리가 대금 못 받는다고 했던 거 못 받는 것들 재고들 다 떨어버려서 3천억 적자를 확 밀어버리고 그러고 나면 빅베이스 이후에는 다음에는 재무제표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효과인데 이번에는 충당금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게 되면 충당금이 환입이 들어오는 거죠. 환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후판을 만들어내는 배는 2019년에 들어온 보통 한 2년 정도 갭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저가 수주 들어왔던 것들 다 이제 떨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과감하게 떨어버렸다라는 것은 앞으로 재무제표가 깨끗하게 가고 우리는 앞으로 그동안에 들어온 수주 실적 가지고 새롭게 재무제표를 쓰겠다라는 저는 의지로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젊은 총수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이제 젊은 총수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조선주는 더 나빠질래 나빠질 수 없다. 차라리 대형주를 사서 묻어둘 바에는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조선주를 사서 묻어라. 조선주를 사서 묻어라. 지금 또 재밌는 또 채팅방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 몬스터님 예전에 조선주들 환해치 잘못해서 손해 엄청 봤는데 이번엔 어찌 되는지 한참 이게 그때 그 뭡니까 중공업체들 그때 뭐 2006년 2007년 그때 엄청나게 중공업체들 수주 잘 되고 할 때 금융위 오기 전만 해도 세상이 다 그럴 줄 알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시장이 그렇게 효율적인가? 그리고 그 시장의 참여자인 인간이 그렇게 과연 합리적인가? 한 번씩 우리가 2008년 같은 경우나 2000년 닷컴 버블 무너졌던 그런 상황을 되돌려 보면은 그 명제에 이렇게 선뜻 동의가 안 되는데 그때도 보면 그리스 선주, 파나마 선주들 무슨 업황이 계속 그럴 줄 알고 한국 조선소에다가 막 우리 도커 꽉 찼어요. 3년 후에나 인도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오케이 하고 막 수주 들어오고 그래서 뭐 하다가 뭐 1,000원 900원에서 환해지 하다가 그게 1,600원 갔으니 근데 그럴 일은 없죠 지금. 지금 이 환율에 그렇다고 무슨 뭐 그런데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대금 지급 방식이 바뀌었어요. 또 다 바뀌었고. 예, 그때 당시에는 대금 지급 방식이 3번에 걸쳐서 나눠줬거든요. 아하, 맞아요. 예, 예.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수주가 들어오면 한 번. 환이 움직였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헤비테일 방식이어가지고 배를 인도할 때 50%가 들어와요. 배를 인도할 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외환 이게 서프라임 이후에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공업이 이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회사 측 처음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제가 보기에는 조선주도 좋겠지만은 조선 기자재를 사는 게 맞습니다. 또 중소형주로 가야죠. 조선 기자재. 예, 이번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확실히 그래. 네. 톰답게 톰의 체형을 생각해 보세요. 톰의 체형은 조선사를 했는데 네. 제리의 그 체형은 역시 조선 기자재야. 워낙 중소형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관성 있어. 왜냐면 밀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근데 아까 후판 얘기하셨는데 네. 아마 기업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늘 제가 기업 종목 얘기는 딜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좋아요가 400건 이상 안 나오면은 종목 얘기 삼가하겠습니다. 그냥 섹터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362. 지금 현재 362. 네, 400건 이상 올라와야 종목 바로 말씀드리고요. 시간은 뭐 빨리 드려야지 얼마 안 돼요. 올라가네. 네. 갑자기 올라오네요. 네. 지금 야. 본부장님 좋아하시겠는데요? 네. 400건 넘었다. 드디어 넘었네요. 예. 427.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나와야겠네. 네. 야, 말씀. 우리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 거의 뭐 야매 방송 수준인데요. 너무 쉬워 보인다, 남자들이. 예. 리딩방인가요? 네. 네, 지금 흐름 보게 되면은 조선 기자재 업종 쪽에서 조금 작은 종목인데 화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화인베스트.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버티드 형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후판 같은 큰 것도 들어가는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LNG 탱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둘러싸게 그리고 즉 밑에 지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구부러진 형광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건조가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같이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후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실적 바로 좋아지겠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지금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아, 예. 이런 쪽이라든가 또 대양전기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LED로 조명하는 어떤 조선 쪽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다 보니까 거의 1위죠. 글로벌 1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그동안 업력이 꾸준히 오래되다 보니까 LED 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배에도 LED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사 잘했어요. 큰 배는 어지간한 시골에 그렇죠. 도시만 하겠다. 네. 예. 돈이 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뭐 하냐면은 수소 관련된 쪽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네. 회사 홈페이지 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예. 체크해 배에 보시면 들어가는 LED는 또 특수 LED잖아요. 그렇죠. 또 아하. 비바람에 또 강한 이런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생각나는 거 두 개고 또 딜할까요?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저기 차 소장님께서 조선 쪽이었고 거기에 살짝 숟가락 얹어서 이제 올라가네요. 조선 기자재를 하셨어. 예, 예. 그럼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네. 오늘 그 어그로 끌었던 그거 썸네일에 맞춰서 한 종목만 얘기하시면은 네, 저는 일단은 섹터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하반기까지 섹터. 네,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는 첫 번째가 반도체 쪽에서 DDR5입니다. DDR5는 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인텔에서 새로운 CPU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한 단계 레벨을 시키는데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4에서 5로 전환시킬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빠르면 연말 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DDR3에서 4로 갔었을 때 실적 잘 나왔다는 회사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냥 뭐 종목 나온 김에 심텍 같은 경우 PCB 쪽에서 이쪽에 대한 강점 대표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 DI라고 하는 싸이 아부지 하시는 회사. 싸이야 부친께서 네, 하시는 네. 회사. 그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DDR4로 넘어갈 때 톡톡히 재미가 왔었습니다. 아, 이번에도 재미 볼 것 같고 내년이 올해도 실적이 한 몇백 프로 좋아지는데 내년도 2배 이상 나올 걸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이쪽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뭐 테크윙이라든가 그리고 대덕에서 분리가 된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TL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많이 좀 PCB 쪽에 고전했다가 반도체 패키징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회사가 확 변할 회사인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증여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 이후에 주가는 항상 낮을 때 증여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혜택을 골고루 수증자가 받죠.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데에서 포인트가 가고 있고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 섹터는 미국 시장 쭉 보다 보니까 요즘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 관련된 섹터입니다. 사이버 보안. 예, 이쪽은 네.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때렸죠. 네. 우리 거 자꾸 해킹해.
예. 뭐 경고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쪽은 계속 챙길 수 있는 분위기로 나오다 보니까 실적들도 뭐 이제 고폭긴 하지만 계속 상향되는 쪽인데 우리나라 회사들 보니까 이쪽 사이버 보안이나 이 관련된 회사들 뭐 알렙은 제외하고 알렙은 워낙 또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이쪽이 전혀 미국 시장하고 연결이 안 돼서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인 입장에서 보안 쪽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실적 대비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련된 회사들 대표적으로 윈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주가가 정체돼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한번 트렌드로 맞게 되면은 더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삼아 제가 그동안에 김민수 대표하고 오랜 세월 보내면서 오늘 많은 종목을 갖다가 벌써 이 뭐 채팅방이 막 복습하고 계시네. 보면은 이미 막 날아가고 있는 것들도 있고 네. 지금 막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마음 편하게 가기는 네. 그 아직 안 움직인 것들 네. 그런 쪽이 마음은 편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는데 우리 애국합시다. 우리 세 사람이 애국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분위기로 끝나면 조금 다음 주 불안해요. 지금 우리 셋 다 지금 넉넉고 있거든. 예? 뭐 잘 가네. 뭐 한 이틀 빠지니까 뭐 한 사흘 만에 더 그냥 확 더 올려버리네. 뭐 22도 뭐 don't worry 뭐 lower for longer에서 lower for even longer 계속 막 나오니까 이래서 이제 끝내버리면은 다음 주에 또 이제 그걸 탄다고 저 부정 탄다고 그러니 약간 찝찝한 얘기를 한 마디씩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런 걸 조심하자 내지는 이게 좀 신경 쓰인다. 다음 주 우리가는 어느 주보다는 저같이 이렇게 주식 시장에 좀 무심한 사람도 무심한 무심한 사람도 다음 주는 좀 신경을 고추 세워야 되는 게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대규모 나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전자부터? 비롯해서 뭐 LG전자 그다음에 미국의 애플 뭐 다 예. 줄줄줄 나오거든요. 월요일부터 이제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줄줄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뭔가 쇼크가 나오면, 그러니까 잘 나오면 주가가는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생각보다 덜 나오는 기업이 있으면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서도 주식이 모르는 거는 별 걱정이 안 되는데 예. 어닝 쇼크일 쇼크일 때는 때는 주가에 변동성을 줄 수도 있다. 그 어닝 쇼크는 지금 예측치보다 떨어진 못한 경우 못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분기까지는 실적들을 많이 땡겨 와가지고 네. 땡겨 와서 주가가 지금 좋고 지금까지는 호호 이렇게 오리고 왔는데 이제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이제 다 다음 주에 몰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실적들을 어느 때보다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예. 김 대표님. 저는 뭐 다음 주 뭐 얘기가 뭐 시장이 부진하게 나가서 그렇다면 또 사야죠. 네, 또 살 준비할 거고요. 근데 돈이 어디 있길래 밀릴 때마다 사신대? 그래도 어디서든 구워와야죠. 뭐 또 론을 사용하든 와이프론, 와이프론. 네, 맞아요. 언제든지 여기는 와이프론이 있지. 네, 대기하고 있으니까. 뭐 네. 저기 장모어른 장인어른 론 이런 거는 없고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거기까지는 딱, 안 가고. 네, 제가 쓰는 와이프론. 거는 딱 와이프론. 네. 집게까지만? 네. 오케이. 그리고 이자율이 셉니다. 그래도 잘 씁니다. 네. 그냥 제가 봉사한다는 느낌으로, 네. 가장의 느낌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아마 이슈가 가장 많이 나올 게 저는 부채 한도 협상 이 얘기 같습니다. 네, 그쪽에서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그쪽에 대해서 또 뭐 많죠. 미국 망할 것처럼 또 막 기사들 써댈 거고. 거기다가 뭐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우는 얘기 계속 나올 거고. 네네. 그게 일단 노이즈면 노이즈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때 저희가 미국이 그것 때문에 또 신용 등급도 강등당했었죠 한번.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픈 추억도 건드리면서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정치는 정치입니다. 네 그 나라나 이 나라나 정치는 정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티격태격해도 진짜 급한 순간 가게 되면 또 합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 가지고 흔들리게 되면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그 코스닥 다이버전스 얘기하신 거죠? 네네네. 여기 가다가 이제 딱 꺾이는 이 상황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코스닥 시장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예. 이쪽이 확 꺾여야 되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계열 꺾어야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이 지금 게임 쪽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시총 2위까지 올라오신 거 아십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카카오 게임즈를 꺾을 만한 모멘텀이 뭐 있느냐. 그래야 코스닥이 영향을 받겠죠. 지수가. 근데 그쪽 흐름 또 펄어비스도 또 자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온 만큼 게임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럼 이를 꺾을 만한 게 뭐가 있겠느냐. 어허. 뭐 단순히 차익 매물 가지고는 요즘 차익 매물 나오면 또 바로 올려버립니다. 며칠 뒤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소장님 얘기하시는 부분보다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수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는 여지는 과거에 영향력이 바이오 쪽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좀 다양해졌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안 꺾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코스닥 1200 가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FMC는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네,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별로? 예, 목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우리 화수니까 우리는 목요일 새벽. 네, 목요일 새벽. 미국 시간 수요일 날 별로 그렇게 뭐. 예. 그렇죠. 지금 와서 뭐 지금 파월도 뭐 연임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한테 고춧가루를 뿌리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